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4월 13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분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이번 주에도 변동이 없죠? 예, 저번 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해드렸는데 지금도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본인이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거 왜 팔 수 없다고 해놓고 자꾸 가격을 말씀하냐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전기차 넘버는 매매가 안 되고 사업이 종료되면은 관할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 숙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넘버는 개인이 디젤이나 LPG에 붙어있던 넘버를 사서 전기차에 장착한 거, 그거 외에는 판매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개인 중형 넘버는 지금 시중에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가격대가 다음 주에는 다시 소폭 내릴 것 같아요. 매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차량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레라는 5,8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 제가 화물차 기사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디젤에 붙어있던 화물차 번호판을 사가지고 전기차로 붙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손해 아닌가요? 손해죠. 일단은 디젤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버는 전기차 넘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이 이상하게 자꾸 바뀌는데 전기차 넘버고 디젤 넘버나 LPG 넘버나 다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주는 거죠. 전기차 넘버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넘버는 전기차로밖에 이제 동용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법이에요. 전기차로 가거나 디젤로 가거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왜 전기차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묶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시세로 봐도 개인 소형이 2,980만 원이잖아요. 이번 주 시세로 보면요. 그러면 개인 소형 전기차는 2,700만 원이니까 사자마자 한 300만 원 정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전기차 넘버를 찾는데 개인 전기차 넘버가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거래들이 많이 안 되고 개인 전기차 넘버에 일반 넘버를 사서 붙이는 사례가 좀 적은 거죠. 예. 그리고 개인 소형 전기차 우리가 시세를 발표하니까 팔지 못하는 분들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또 팔 수 있는 분들은 그거 알려줘야 된다 그러고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번호판이 이분들 기대 심리가 전에 냉동차가 그랬거든요. 냉동차가 조건만 갖추면 냉동 차량만 있으면은 영업용 번호판을 다 다뤄줬다고. 다 다뤄줬는데 그 세월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해가지고 지금 다 양도양수가 될 게끔 완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전기차 넘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늘 되냐 내일 되냐 그걸 자꾸 저울질을 하시는데 전기차 넘버 같은 경우는 당분간 개인한테 양도양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 공짜로 받으셨는데 그걸 나중에는 돈 받고 지금 팔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전에 냉동차가 그랬잖아요. 냉동차 공짜로 받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니까 다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 일률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예. 전례가 있으니까 자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대표님 그러면 주 단위의 화물차 시세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하반기에도 지금 이 시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지금 현 상태로는 크게 변동될 거 없고 개인 중형은 더 내릴 것 같아요. 더 내려가고 개인 소형도 2,980만 원에서 좀 더 오른다고 해도 3,000만 원을 못 넘을 거예요. 예. 왜 개인 중형은 장기적으로 조금 시세가 내려갈 거로 보세요? 개인 중형은 지금 기존에 차량 가격이 비싸잖아요. 차량 가격도 비싼 데다가 경기 자체가 계속 침체기로 접어드니까 기존에 있는 거 현상 유지로 가지 팔고 사는 율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새 차로 올라타는 율이 거의 없어요. 예. 지금 화물차 시세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예.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화물차주들한테는 이게 이익일까요?
이익이 아니죠. 경기가 없는데 어떻게 화물차주들한테 이익이 돼요. 화물이 활발하게 돌아서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서 물동량이 많아져야 화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덕이 되는 거죠. 화물 경기가 자체가 없어서 난방값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있는 것은 화물 기사분님들한테도 이건 안 좋은 거죠. 예. 이렇게 변동이 없으니까 화물업계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고 물동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감수하고 들으시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네,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물동량이 많은 상태에서 와서 돈벌이가 되는 게 좋은 거지 난방값이 좀 비싸고 싸고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이번 주 거래건 중에 대표님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한테 그 개인 택시,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다가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저희한테 화물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뽑으신 분이에요. 1톤 포터에다가 리프트까지 장착하고 자동 호루까지 다 장착을 해가지고 이분은 1년을 조금 넘게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러다가 차량에서 리프트 차량에 손잡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팔이 한쪽이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니까 이분이 나이도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체 나이하고 일하는 나이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으면은 신체 나이도 따라간다는 걸 좀 아셔야하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그렇게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돈보다는 본인 건강을 더 많이 챙기실 나이예요. 그래서 요즘 화물 진입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것보다 적당히 해서 오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화물차 폐차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물차 폐차 과정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화물차가 노후돼서 폐차를 할 때 그냥 가서 폐차장 가서 폐차해버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냥 가서 폐차장 가서 폐차해버리면은 그 영업용 차량에 붙어있는 이 면허까지 취소돼 버려요. 그 잘 알고 폐차를 하셔야 되는데 내 차가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굴릴 수 없을 때 폐차로 이제 가게 되죠. 폐차가 가게 되면은 일방적인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대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차를 폐하게 되면은 그 대신 두를 차가 있어야 대폐차가 되는 거예요. 협회에 가서 대폐차 공문 2장을 끊어가지고 한 장은 폐차시킬 때 쓰는 거고 한 장은 새 차로 대차할 때 쓰는 건데 대폐차 2장을 꼭 끊어갖고 진행해야지 일방적으로 폐차시키면 면허권까지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폐차라는 것은 내가 아무 때나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차라도 사고가 크게 나거나 했을 때는 대폐차 공문 2장을 끊어가지고 꼭 그렇게 폐차를 시켜야지 일방적으로 폐차를 시키게 되면 면허권도 취소 사유가 돼요. 네. 그렇게 대폐차를 해야 된다면 화물차를 폐차할 때 그럼 새 차를 또 사야 되나요? 대차가 있어야만이 폐차를 해도 불이익을 안 받는 거죠. 대차 없는 상태에서 차를 폐차해버리면은 그 상태에서는 매매 자체가 안 돼요. 다시 차가 하나가 들어와서 물고 있어야 매매가 된다고. 그 과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일반 차주가 화물차를 안 하려고 이제 차 폐차시켜버리고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그러면 그냥 혼자 그렇게 처리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은 차를 폐차하기 전에 면허권이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그 차를 폐차시켜야 면허권에 지장이 없이 면허권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면허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차를 먼저 폐차시켜버리면은 그 폐차된 차량의 면허권에 다른 대차가 하나 들어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혼자 그 폐차장으로 갈 게 아니고 이런 자동차 매매 상사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오게 되면은 연식이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기 폐차하게 되면 조기 폐차 지원금도 나오니까 조기 폐차 지원금도 잘 활용을 하시고 일방적인 폐차보다는 어느 정도 굴러가기만 하면은 수출 업체에서도 폐차 가격보다는 더 많이 금액을 주니까 폐차보다는 아주 망가지지 않았으면은 수출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든 화물차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식이 돼가지고 지자체에서 정하는 연식대 폐차 연령이 나오거든요. 그때 폐차를 하시면 되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연령이 딱 표기가 되거든요. 몇 년에 몇 년 연장이 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폐차 연령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만 통과되면 이건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쓸 수 있으니까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죠. 네. 예. 보통 화물차는 몇 년 정도 타고 폐차를 하나요? 연식제는 뚜렷하게 없고 본인이 돌아다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보다 새 차로 바꾸는 게 이익이다 생겼을 때는 폐차하는 게 맞는 거죠. 어느 정도 연식을 딱 정해서 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얼만큼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차량 수명은 늘어나는 거죠. 네. 화물차 폐차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과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화물차 폐차할 때 사고 났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폐차시키면 안 되고요. 화물차를 하다가 폐차했을 때 내가 사업을 종료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제 면허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면허권을 팔을 때는 차를 먼저 절대 사고 났다 해서 폐차시키면 안 되고 면허권이 먼저 팔린 다음에 추후에 그 차를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면은 손실률이 많이 커지는 거고 대폐차 과정에서는 각 지역마다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가서 대폐차 공문을 2장을 끊는 거예요. 본인 차량 등록증과 새로 들어올 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대폐차 공문을 A차에서 B로 넘어가는 대폐차 공문을 끊어가지고 한 장은 새 차에 붙이는 데 쓰는 거고 한 장은 폐차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차시키게 되면은 면허권도 잘못하면은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잘 숙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대표님, 화물차 폐차를 잘못해가지고 낭패 본 사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전에 사고 나가지고 화물차를 면허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면허권만 떼가지고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않고 그냥 폐차장에서 눌러버린 거죠. 폐차를 시켜버렸는데 그 면허권을 살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자체 조례에 보면은 그 폐차에서 차가 떨어진 상태에서 면허권은 무제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을 넘으면 이 면허권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폐차하고 대차를 그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4월 13일입니다. 화물차 시세 변화는 없고요. 화물차 폐차하실 때 그냥 폐차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상사에 와서 상담을 하고 나서 폐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물차주들은 폐차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구비 서류라든지 조심해야 될 줄 모르니까 전문가들과 상의한 다음에 폐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